여러분,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 출장길에 제가 목격한 풍경은 이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3월에 대학 가는 신입생 환영회다, 동아리 모집이다 해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대학 앞 원룸촌 골목을 걸어보면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임대문의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은 전봇대, 간판불이 꺼진 채 먼지만 쌓여가는 PC방과 당구장들.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학생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즘 애들이 줄었다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지방 경제와 교육의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생활 속 경제 이야기에서는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과 숫자의 관점에서 지방 대학 소멸이 불러온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재정 구조의 파산입니다. 대학도 결국은 거대한 기업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죠. 자, 여기 지방 사립대에서 25년간 예산 관리를 담당해 온 김 부장님이 계십니다. 김 부장님의 장부를 한번 열어볼까요? 15년 전 이 대학의 입학 정원은 2,000명이었습니다. 경쟁률도 5대 1은 거뜬했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신입생 충원율은 70%를 밑돕니다. 정원 2,000명 중에 600명이 비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사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을 7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600명이 비면 1년에 사라지는 매출이 얼마일까요? 무려 42억 원입니다. 4년치로 계산하면 160억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김밥집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밥 재료비인 쌀과 시금치가 인건비는 매년 3%, 5%씩 올랐는데 김밥 가격은 15년 전 그대로 2,000원만 받으라고 강요받는 겁니다. 김 부장님의 가상 영수증을 볼까요? 수입은 15년 전보다 30% 줄었는데 교수님들 호봉 승급분에 따른 인건비, 낡은 건물 보수비, 전기세 같은 고정 지출은 150%가 올랐습니다. 수입 100원에 지출 150원. 매년 적자가 50원씩 쌓입니다. 이걸 메꾸려고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도서관 난방을 끄고 청소 용역을 줄이고 학생 식당 밥값을 올립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 학생은 더 안 오고 재정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늪. 이것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이미 회계적으로 파산이 확정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학 상권이라는 경제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지방 대학 하나가 무너지면 그 파장은 학교 담벼락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덮칩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30년 동안 하숙집과 원룸 임대업을 해오신 60대 박 여사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10년 전만 해도 은퇴 자금 5억 원을 털어 3층짜리 원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 앞 원룸은 불패라는 신화가 있었거든요. 방 15개 월세 40만 원씩 받으면 한 달에 600만 원, 노후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죠. 자, 지금 박 여사님의 통장 내역을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방 15개 중 10개가 공실입니다. 들어오는 월세는 200만 원 남짓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월 150만 원, 건물 인터넷 비용, 공용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낡은 보일러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 유지비만 250만 원이 나갑니다. 수입 200만 원에 지출 250만 원. 가만히 숨만 쉬어도 매달 50만 원씩 생돈이 깨집니다. 건물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매물이 넘쳐나서 3년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지금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 빚덩이를 껴안고 침몰하고 계신 겁니다. 대학이 사라진다는 건 박 여사님 같은 지역 자영업자 수천 명의 생존 기반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도권 블랙홀과 기회비용의 격차입니다. 이건 청년들의 소비 패턴과 직결됩니다. 지방대 공대를 다니는 4학년 취업준비생 이민수 학생의 계산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지방에도 일자리 많은데 왜 굳이 서울로 가려 하냐고요. 하지만 민수 학생의 계산기는 냉정합니다. 민수 씨가 졸업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을 예상 연봉은 2,800만 원입니다. 반면 판교나 서울의 IT 기업 초봉은 4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가상의 급여 명세서를 비교해 볼까요?
지역에 남으면 월 실수령액 210만 원. 서울로 가면 월 실수령액 290만 원. 월 80만 원 차이입니다. 물론 서울 월세가 비싸죠. 관악구 신림동 원룸 월세 60만 원을 뺀다고 쳐도 서울이 현금 흐름상 20만 원이 더 남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미래 가치입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에 남으면 10년 뒤에도 제 연봉은 4천만 원 언저리일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직을 통해 몸값을 2배, 3배 튀길 기회가 있죠. 즉 청년들에게 지방 대학과 지방 취업은 저수익 저성장 상품이고 수도권은 비용이 들더라도 고수익 기대 상품인 겁니다. 이건 애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투자 결정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교육 인프라와 기술의 격차입니다. 대학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마른 지방 대학의 연구실은 처참합니다. 지방 사립대 이공계 학과장인 최 교수님의 연구실로 가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실험 장비 제조 년월이 2005년입니다. 학생들에게 최신 반도체 설계를 가르쳐야 하는데 장비는 20년 전 윈도우 XP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내려오는 연구 지원비요? 0원입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개인 사비로 학생들 실습 재료를 사주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교육비 영수증을 따져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1년 등록금 700만 원을 내고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배우는 건 20년 전 기술입니다. 졸업해도 기업에서 써주질 않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졸업 후에 다시 서울 강남의 코딩 학원에 가서 6개월에 1,000만 원을 내고 다시 배웁니다. 대학 등록금 2,800만 원에 학원비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을 쓰고 나서야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학이 제 기능을 못하니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장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자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르칠 돈이 없어서 못 가르치고 못 배우니 떠나는 완벽한 구조적 붕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방 대학 소멸이라는 현상을 4가지 돈의 관점에서 뜯어봤습니다. 15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재정 파산, 대학가 원룸촌 사장님들의 마이너스 가계부, 청년들의 냉정한 기회비용 계산, 그리고 낙후된 교육 인프라로 인한 이중 지출까지. 이 4가지 원인이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지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가상의 영수증들은 누군가에게는 당장 내일 닥칠 생존의 공포입니다. 지방 대학이 사라지면 그 지역의 병원이 사라지고 문화시설이 사라지고 결국은 사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여러분이 투자해 놓은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은 이 거대한 소멸의 파도 앞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지는 순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순서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이죠.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